내 몸의 장단점 파악하기. 카이의 토모아키. 질문. 왼손이 벌어지지 않아서 원하는 대로 줄을 누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손가락을 벌릴 수 있을까요? 답변. 자, 오늘부터 새로운 감각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타 줄을 누를 때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을 벌리는 순간 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손가락 길이는 아무리 힘을 주어 애를 써도 변하지 않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리려고 벌리려고 의식할수록 근육이 경직되어 더 오그라들기 쉽죠.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는 무언가 힘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줄을 제대로 누르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기타를 내려놓고 손을 최대한 활짝 펴보세요.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크든 작든 손가락을 잔뜩 펼치면 뻣뻣하게 굳어서 유연하게 움직이지 않던가요? 이런 상태로는 원하는 대로 연주할 수 없습니다. 즉, 얼마나 손가락을 벌리지 않고 줄을 누를 수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누르는 것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왼손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해온 내 손이지만 막상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외로 잘 모르는 법입니다. 골격도를 자세히 보면 손바닥 안쪽에도 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바닥 안에 실제 손가락 길이보다 2배는 긴 뼈가 숨어 있지 않나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손가락 길이가 2배는 더 길어진 셈이겠네요. 다음으로 왼손의 근육도를 살펴봅시다. 붉게 표시된 부분이 근육입니다. 어라, 손가락 자체에는 근육이 없네요. 손바닥에는 근육이 있는데 말이죠. 사실 손가락 끝은 팔에 있는 근육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팔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손가락의 움직임도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은 팔, 어깨, 그리고 몸통으로 이어져 하나의 기능으로 작동합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려 부드럽고 균형이 잡혀 있으며 몸이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손가락도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법입니다. 손가락을 억지로 벌리지 않아도 몸이 자연스럽게 줄을 누르기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줄 것입니다. PC 자판을 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을 벌리고 치지는 않죠. 키를 누르려고 하면 팔이 자연스럽게 키보드 쪽으로 다가가고 손가락은 그저 살며시 아래로 누르고 있을 뿐 아닐까요? 그런 이미지로 기타 줄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무대에 서면 긴장감 때문에 위축되어서 자신 있게 연주하기가 어렵네요. 답변.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아직 못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등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것만으로도 퍼포먼스는 훨씬 좋아집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 앞에서도 잘할 수 없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곡을 사람들 앞에서 먼저 선보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늘 그렇듯 잘 안 풀릴 때도 있기 마련이지만요. 발표회 같은 연주 자리에서 어려운 곡에 도전하는 것은 평소보다 열의가 생기고 동기부여도 되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 편히 여유롭게 칠 수 있는 곡을 연주해보는 것도 해냈다는 감각을 느끼기 쉬워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혼자 편안하게 연주할 때만큼 잘 칠 수는 없겠지만 기술적으로나 음악적으로 난해하게 느껴지는 곡을 연주할 때보다는 훨씬 잘 연주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연주하며 틀린 곳이나 잘 안 풀린 곳에 대해 왜 틀렸을까?
왜 잘 안 됐을까? 라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어디를 잘 연주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발표회나 콘서트처럼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잘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는 실패한 연주라고 생각할지라도 잘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수에만 집중하면 누구라도 실증이 나기 마련이죠. 침착하게 인사할 수 있었다. 마지막 음은 잘 마무리했다. 그렇게 긴장했는데 어려운 부분을 매끄럽게 넘겼다. 하나라도 두 개라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었다. 아포얀도 할 때 기분 좋게 칠 수 있었다. 긴장 속에서도 잠시 차분하게 마주한 순간이 있었다 등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잘된 부분을 최대한 찾아보세요. 이는 실력 향상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작은 성공들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의욕이 되고 성장을 실감하게 하며 결국 자신감으로 바뀐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아르페지오를 잘하는 사람, 아포얀도보다 알아이레가 편한 사람, 암기에 뛰어난 사람, 외우는 건 느려도 악보 읽는 속도가 빠른 사람 등 여러분 모두 각자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전보다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으로 손가락을 번갈아가며 튕길 때 I와 M이 빠른 사람, I와 A가 빠른 사람, M부터 시작하는 것이 빠른 사람 등 여러분 각자의 체격이나 지금까지의 신체 사용 방식에 따라 잘 되는 동작과 서투른 동작이 있기 마련입니다. I와 M, M과 A, I와 A, P와 I, P와 M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겠네요. 1번 줄 개방현으로 10초 동안 어느 정도의 속도와 템포로 칠 수 있는지 메트로놈으로 측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6분 음표로 쳐봤을 때 I와 M의 교차 연주는 템포 120, I와 A의 교차 연주는 템포 130, M과 A의 교차 연주는 템포 90 등 사용하는 손가락에 따라 칠 수 있는 템포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것만으로도 자신의 오른손 운지 패턴 중 무엇이 강점인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아는 것은 곧 자신감과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연주를 즐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되는 부분에만 매몰되지 말고 평소 자신의 강점을 확실하게 찾아내 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기타리스트가 트레몰로를 PMIM 순서로 연주한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보통 트레몰로는 PAMI 순서로 배우곤 하죠. 앞서 오른손 교차 연주를 메트로놈으로 측정해 보았듯이 이를 더욱 응용해 나가다 보면 PAIM이 당신에게 더 잘 맞는다. PIMI가 당신에게 더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 빠르게 칠 수 있는 패턴을 찾아내어 그 패턴을 적절한 속도로 연주해 나가면 안정적인 연주로 이어집니다. 물론 서투른 오른손 운지 패턴을 연습하면 실력이 늘고 손가락도 더 매끄럽게 움직이게 되겠지만 가장 잘하는 패턴을 뛰어넘어 서투른 패턴이 주력 패턴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오른손 패턴에 주목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는 모든 움직임과 기술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는 것은 자신감과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며 음악을 더욱 깊이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연주도 즐겁고 기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당신도 훌륭한 기타리스트입니다. 즐거운 연습과 연주를 위하여